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간이 기록된 화면을 믿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분명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데 CCTV에 저장된 시간만 매일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비 노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저는 모니터 속에서 제가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복도를 먼저 걸어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 화면의 시간은 현실보다 정확히 7분 34초 뒤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병원이 폐쇄된 이유를 더 이상 행정 문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엘리베이터 특유의 쇠냄새를 맡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 병원의 지하 통제실입니다. 제 이름은 김도윤입니다. 올해 43이고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는 39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시설관리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전기 설비와 배관, 냉남장치, 비상발전기, CCTV 같은 건물 관리 시스템 전반을 맡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지만 병원 안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 병원은 개원한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신축 병원이 시내에 새로 들어서면서 환자와 의료진 대부분이 이전했고 기존 건물은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제가 남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철거 전 마지막까지 시설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고 모든 장비를 점검하는 일이 제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병원에는 사람보다 빈 공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병실 문은 대부분 열려 있었고 벽에는 오래 떼어낸 안내문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낮에도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병원이 원래 이렇게 조용한 곳이었나 싶을 만큼 사람이 사라진 공간은 생각보다 많은 소리를 냈습니다. 천장에서 공조기가 한 번씩 숨을 쉬듯 웅웅거렸고 멀리서 배관이 식으면서 금속이 수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에 익숙했습니다. 시설 관리 일을 오래 하면 건물이 내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이상한지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엔 CCTV 시간도 단순한 노후 장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제실 서버에는 병원 전체를 연결한 카메라가 100대 가까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철거 전에 모든 기록을 백업하는 작업도 제 몫이었습니다. 첫째 날, 저는 모니터를 확인하다가 로비 카메라 시간이 실제 시각보다 11초 늦게 표시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가끔 네트워크가 끊기면 이런 오차는 생깁니다. 제동기화를 걸어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점검을 하다가 다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26초. 전날보다 더 벌어져 있었습니다. 장비 로그를 확인했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서버 시간도 정상, 운영체제 시간도 정상, 오직 CCTV 기록만 조금 늦었습니다. 다시 동기화를 했습니다. 셋째 날, 48초. 그때부터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관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원격으로 서버를 확인하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철거 예정이라 장비를 오래 안 켜셨잖아요. 오래된 시스템은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되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 오차는 모든 카메라가 동시에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같은 구역만 늦었습니다. 본관 서쪽 병동, 4층부터 6층, 그리고 지하 연결복도, 공교롭게도 이미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출입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점검을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 처음으로 서쪽 병동을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운행을 멈춰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가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금속 캐비닛을 열었을 때 나는 차갑고 눅눅한 냄새였습니다.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긴 복도 끝은 희미하게 어두웠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운동화 밑창 소리가 복도 끝까지 길게 퍼졌습니다. 저는 CCTV 카메라 하나씩 확인하며 렌즈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다 복도 중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벽시계였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오래된 아날로그 시계인데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동은 이미 전기가 대부분 차단돼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분명 멈춰 있어야 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초침은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번 움직이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고장난 시계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통제실에서 녹화 영상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시계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저는 분명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위에 찍힌 시간은 제가 실제 그곳에 있었던 시간보다 53초 늦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영상만 늦었습니다. 저는 점점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오차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신경 쓰인 건 영상 속 움직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마치 프레임이 부족한 영상처럼 미세하게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혹시 서버 저장 속도 문제인가, 디스크 오류인가?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저장장 장치를 통째로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장비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다섯째 날, 오차는 1분 37초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간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시각, CCTV 시각, 동기화 시각, 매 시간마다 기록했습니다. 오후 3시, 실제 시각 15시 100분, CCTV 14시 58분 23초, 동기화 완료 오후 4시, 다시 확인, 15시 58분 19초, 불과 1시간 만에 다시 벌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간은 계속 맞췄는데 왜 다시 늦어지는 걸까? 더 이상 장비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 직전 경비원 박 반장이 통제실에 들렀습니다. 김 기사님, 예, 서쪽 병동 또 올라갔어요? 점검 때문에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벽시계 아직도 움직입니까? 저는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보셨습니까? 박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도 철거 이야기 나왔을 때 몇 번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그 시계는 항상 가더라고요. 배터리도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는 웃으려다가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시계보다 다른 겁니다. 뭡니까? 그는 잠시 통제실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서쪽 병동 화면들이 나란히 켜져 있었습니다. 거긴 항상 CCTV 시간이 조금 늦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몇 년은 된 것 같은데.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시설팀에서 다 아는 줄 알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랬다면 제가 지금 겪는 일은 철거 직전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그냥 오래된 장비 탓으로 넘겼던 것입니다. 박 반장은 통제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만 조심하세요. 뭘 말입니까? 서쪽 병동 CCTV는 그는 끝까지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실제보다 늦는 게 아니라 먼저 찍힐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통제실 안은 다시 서버 팬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가장 오른쪽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서쪽 병동 5층 복도, 아무도 없는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모퉁이에서 누군가 막 몸을 숨긴 것처럼 아주 짧게 검은 그림자 하나가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즉시 그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조명은 그대로였고 먼지는 그대로였고 제가 조금 전 남긴 발자국만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 멈춰선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모니터에서 분명히 봤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문이 움직인 흔적도 없었고 비상계단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역시 모두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있었다면 숨을 곳조차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실이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사라질 수 없는 공간에서 누군가 사라졌다는 생각은 무언가를 봤다는 확신보다
더 오래 사람을 붙잡습니다. 저는 시설관리용 무전기를 들어 경비실을 호출했습니다. 5층 서쪽 병동 이상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곧 박 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이라도 하나 던졌을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말이 짧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복도를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천장 점검구, 소화전, 비상등, 산소 배관, 눈에 보이는 모든 시설은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리 일을 오래 하면 압니다. 시설은 멀쩡해 보여도 공간의 분위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병동은 유난히 소리가 적었습니다. 다른 층에서는 공족이 돌아가는 저음이나 배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희미하게라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서쪽 병동은 마치 소리가 흡수되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정막이 가장 먼저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통제실로 돌아온 저는 방금 지나온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녹화는 정상적으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실제 시각 오후 5시 42분. 영상 기록은 오후 5시 40분 11초. 오차는 다시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저장된 영상을 거꾸로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제가 복도를 걸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단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카메라를 올려다봅니다.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지점, 복도 끝 모퉁이.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분명 화면에는 제가 보기 직전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프레임 단위로 넘겼습니다. 1장, 2장, 3장. 그림자는 사람이라기보다 어깨 부분만 스쳐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체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압축 오류라고 보기에는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다른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같은 복도를 다른 각도에서 비추는 카메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한 대의 카메라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카메라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렌즈에 먼지가 묻었거나 영상 센서가 손상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가장 먼저 카메라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6째 날 아침,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라 공기가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병원 외벽을 타고 빗물이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새 CCTV를 꺼내 사다리를 들고 서쪽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교체 작업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존 장비를 떼어내고 새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배선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렌즈 보호 필름도 제거했습니다. 모든 설정을 초기화한 뒤 통제실로 내려왔습니다. 새 카메라는 선명했습니다. 화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새 카메라 역시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서버실까지 내려갔습니다. 병원 지하 2층. 평소에는 거의 들어갈 일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서버실 문을 열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팬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렉 안에서는 수십 개의 LED가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곳만큼은 아직 살아있는 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간 동기화 서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GPS 시간 수신기, 네트워크 스위치, 메인 서버 모두 정상. 로그에도 오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쪽 병동 카메라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동일한 시각에 연결이 끊겼다가 다시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3분, 정확히 4초 동안 매일 빠짐없이. 저는 로그를 몇 년 전 기록까지 열어봤습니다. 같았습니다.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항상 새벽 2시 13분, 4초 그 시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업체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로그까지 보냈습니다. 상대 직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네트워크는 안 끊겼습니다. 그런데 왜 로그에는
카메라만 연결이 끊긴 걸로 기록됩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철거업체 직원들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현장 확인을 위해 건물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시설 담당으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서쪽 병동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현장 소장 한 명이 복도 안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여기 아직도 안 치웠습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침대. 저는 순간 복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실 안은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없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방금 복도 끝에 하나 있었는데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데요? 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그 일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하나 기억했습니다. 그가 침대를 봤다고 말한 위치가 바로 어젯밤 그림자가 사라진 그 자리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혼자 통제실에서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5차, 2분 51초. 이제는 매일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영상이 다른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초단위 시계 화면을 켠 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현실의 시간과 CCTV 시간을 동시에 비교하려는 단순한 실험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오후 6시 18분 40초, 모니터 속 제 휴대전화에는 오후 6시 15분 49초. 예상대로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제가 휴대전화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저는 아직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모니터 속 제 움직임이 먼저 끝났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현실에선 지금 흔들고 있는데 화면 속 저는 이미 손을 내리고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현실보다 2분 51초 앞선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모니터 속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걷다가 복도 끝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현실의 저는 아직 복도 중간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앞으로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속 제 얼굴이 아주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카메라가 아니라 모니터를 보고 있는 저를 향해 시선을 올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현실의 저는 아직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는데 화면 속 저는 입술을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 모양은 분명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뒤. 그 순간 통제실 뒤쪽에서 금속 문이 아주 작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저는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통제실 뒤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출입 기록을 확인해도 제 카드 외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철문이 닫힐 때 특유의 둔탁한 진동. 시설 관리 일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절대 다른 소리와 헷갈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한동안 문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다시 모니터를 돌아봤을 때 화면 속 제 모습은 이미 복도 끝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저는 급히 저장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방금 전 장면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보였던 장면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다가 그대로 걸어가는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이는 장면도 고개를 드는 장면도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 재생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킨 줄 알고 다른 백업 파일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방금 제가 본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철거 준비 때문에 새벽까지 남는 날도 많았고 집에 가도 계속 CCTV 시간만 떠올렸습니다. 피곤해서 착각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철거 전 마지막 점검 때문에 시설팀은 교대로 병원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저녁 9시가 되자 모두 돌아갔고 결국 건물 안에는 저와 경비실의 박 반장 둘뿐이었습니다. 병원은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건물이 됐습니다. 낮에는 텅 빈 공간이었던 복도가 밤에는 유난히 길어 보였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몇 개만 켜져 있었고 켜진 조명 사이마다 어두운 구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순찰을 돌면서 습관적으로 벽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벽의 온도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벽 한쪽만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석병동으로 들어가는 방화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손잡이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냉방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여름이었고 건물 안은 오히려 후텁지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손잡이만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손을 떼었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잠시 뒤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눅눅한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환자가 없어진 지 몇 달이 지난 병동에서 맡기에는 너무 선명한 냄새였습니다. 복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조용했고 비어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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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한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발소리가 멈췄는데도 복도 끝에서 한 번 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아주 작은 차이였습니다. 메아리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탁! 탁! 그리고 잠시 뒤 탁! 이번에도 같은 간격이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발걸음을 따라오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제 발걸음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 같은 간격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걸음을 불규칙하게 바꿨습니다. 2걸음, 멈춤, 1걸음, 3걸음. 뒤에선 항상 아주 조금 늦게 같은 리듬이 이어졌습니다. 더는 메아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긴 복도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는 제가 다시 움직일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통제실로 내려온 저는 아무 말 없이 박 반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경비실에서 오래된 출입 기록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먼저 물었습니다. 또 들었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발소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반장은 제 표정을 보고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처음엔 다 메아리인 줄 압니다. 반장님도 겪으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번? 언제부터요? 오래됐죠. 왜 아무한테도?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해도 다 피곤해서 그런 줄 알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도 CCTV 시간이 늦었습니까? 박 반장은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늦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앞서가기 시작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 대신 오차가 7분쯤 됐을 때부터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매일 기록한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11초, 26초, 48초, 53초, 1분 37초, 2분 51초. 오차는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끝이 7분이라면 그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도 통제실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1시 58분, 2시 03분, 2시 09분. 문득 서버 로그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새벽 2시 13분,
정확히 4초 동안 연결이 끊기는 기록. 저는 일부러 그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서쪽 병동 카메라 4대를 크게 띄웠습니다. 현실의 시계가 2시 12분 50초를 지나갔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2시 12분 58초, 59초, 2시 13분. 모니터가 아주 짧게 깜빡였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다시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녹화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바로 그 4초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2시 12분 59초, 그리고 2시 13분. 영상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문제는 화면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 그동안 항상 비어있던 휠체어 보관구역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도 아니었습니다. 환자복도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등만 보였습니다. 저는 프레임을 멈췄습니다.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깨졌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오른손. 시설관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낡은 작업용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장갑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회색 장갑. 왼손 손목 부분에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장갑에도 똑같은 위치에 같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순간 모간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시 모니터를 올려다봤습니다. 화면 속 등진 사람은 아주 느리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통제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병원에서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내선 전화가 짧고 날카로운 벨소리를 통제실 가득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은 길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 번. 그 병원의 내선 전화는 누군가 직접 연결하지 않으면 울릴 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전화기는 이미 철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건 통제실과 경비실, 그리고 중앙전기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실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잡음도 없었습니다.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전화선이 끊어진 것처럼 완벽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아주 멀리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마치 종이 위를 연필로 천천히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금속성 소리가 섞였습니다. 철제 침대 바퀴가 바닥을 천천히 구르는 것 같은 소리. 끼익, 끼익.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통제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는 분명 복도를 따라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곧바로 경비실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박 반장님, 듣고 있습니다. 방금 내선 전화 받으셨습니까? 잠시 침묵. 아니요. 전화가 왔습니다. 몇 번입니까? 통제실입니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발신 번호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전화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발신 내선, B602일 순간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지하 6층이 없었습니다. 지상 8층, 지하 2층, 그게 전부였습니다. B6이라는 표기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반장님. 예. B6이라는 내선이 있습니까? 무전기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박 반장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그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려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했을 때 박 반장은 오래된 철제 캐비넷 하나를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도면과 시설 기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맨 아래에서 낡은 청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금 병원 도면이 아닙니다. 도면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병원 개원 당시 설계도였습니다. 현재와 구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붉은 연필로 지워진 층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게
처음 병원 지을 때 계획됐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완공 전에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도면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정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층입니다. 그럼 내선 번호는 왜? 예전 시스템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번호만 남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사용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도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B6세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은 글씨로 기록 보관 구역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병원 행정실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서류는 이미 이전됐지만 오래된 문서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시설 점검표, 전기 검사 기록, 배관 교체 내역, 수년 전 회의록. 점심도 먹지 않고 계속 찾았습니다. 오후가 다 되어갈 무렵 낡은 바인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 보안 시스템 교체 기록, 날짜는 11년 전. 페이지를 넘기던 저는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서쪽 병동 CCTV 시간 오차 지속 발생. 저는 숨을 죽인 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장비 이상 없음, 서버 이상 없음, 원인 불명, 특정 구역 반복 발생, 클로즈 콧. 문장이 지금 상황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더 아래에는 손으로 추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픈 콧. 오차가 7분 이상 벌어진 이후 현장 확인 금지. 클로즈 콧. 저는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현장 확인 금지. 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부터는 종이가 깔끔하게 뜯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거한 흔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다시 서쪽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반장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바닥만 보십니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이 익으면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도 끝을 오래 보지 마세요. 저는 무심코 앞을 보려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의 말투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벽시계가 있는 지점까지 걸어갔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2칸, 멈춤, 1칸, 멈춤. 저는 사다리를 펼쳐 시계를 떼어냈습니다. 뒤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배선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빈 시계였습니다. 그런데도 제 손 안에서 초침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탁, 탁, 잠시 멈춤, 탁. 제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박 반장이 갑자기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세게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왜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누군가 아주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걸음. 우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어느 순간 바로 등 뒤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누군가 손만 뻗으면 제 어깨에 닿을 거리. 하지만 공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박 반장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여 초가 흘렀을까. 발소리가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점점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분명 방금까지 없던 것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출입증 하나였습니다. 시설관리 직원 출입카드.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이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도윤,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급 연도는 제가 이 병원에 입사하기 8년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저와 닮아 있었지만 분명 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카드 뒷면이었습니다. 검은 펜으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차가 7분 34초가 되면 절대로 화면보다 먼저 움직이지 마.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추리카드는 제 손 안에서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손에 땀이 난 건지, 카드가 원래 습기를 머금고 있었던 건지조차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드 앞면과 뒷면을 몇 번이고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김도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뒤 4자리도 달랐고 발급 부서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발급일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입사하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반장님?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박 반장은 카드를 받아들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드 사진보다 발급 연도를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이? 모르겠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철거까지 사흘. 어차피 계속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집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도 계속 이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오래된 직원 명부를 찾았습니다. 폐쇄를 앞두고 대부분의 전산 자료는 이전됐지만 종이 문서는 아직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해마다 묶인 직원 기록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수백 장을 넘긴 끝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 직원 명단 아래 연필로 지워진 흔적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지운 자리. 지워진 부분을 옆에서 비춰보니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 뒤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인지, 도식인지, 도현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계속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오후에는 병원 전산실에서 마지막 백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철거 전에 모든 CCTV 영상을 외장 서버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복사 속도가 느려 저는 중간중간 진행 상황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백업 용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전체 영상은 약 68TB가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용량은 75TB를 넘고 있었습니다. 무려 7TB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백업 프로그램 오류인 줄 알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용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파일이 추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폴더를 열었습니다. 병동별, 층별, 날짜별, 정상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맨 아래에서 처음 보는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Archive 영경 이상했습니다. 병원 시스템에는 그런 폴더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생성 날짜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용량은 6.8TB. 저는 더블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영상 파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숫자로만 된 폴더들이 끝없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1, 2, 3.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폴더나 하나 열었습니다. 영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서쪽 병동, 복도, 지금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벽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병실 번호도 예전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 표시를 봤습니다.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2034년.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2034년. 병원이 이미 철거된 뒤의 연도였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화면 왼쪽에서 시설관리 직원 한 명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등을 보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낡은 장갑, 익숙한 걸음걸이. 저는 저도 모르게 화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남자가 카메라 아래를 지나갈 때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였습니다. 아니, 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그는 카메라를 올려다보더니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입 모양만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삭제해. 순간 영상이 강제로 종료됐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폴더도 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있던 아카이브 번호는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 반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도시 불빛이 멀리까지 보였습니다. 폐쇄된 병원은 그 불빛과 완전히 단절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반장이 담배를 하나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담배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기사님, 예. 혹시 이 병원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하를 떠올렸습니다. 아니면 서쪽 병동. 그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제실입니다. 왜요? 거기서는 항상 화면을 보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통제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오차를 기록했습니다. 5분 42초. 이제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쪽 병동 카메라 4대 중 하나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고 진동도 없는데 렌즈가 숨 쉬듯 아주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복도 끝, 벽시계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계 초침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그리고 정확히 7분 34초 위치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카드 뒷면의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차가 7분 34초가 되면 절대로 화면보다 먼저 움직이지 마. 그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모니터 오른쪽 위의 시간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5분 43초, 5분 44초.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차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저에게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것처럼 5분 45초, 5분 46초.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다가 무의식적으로 모니터 아래에 놓인 수첩을 펼쳤습니다. 매일 기록했던 시간들, 맨 마지막 페이지, 분명 빈칸이었던 곳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글씨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돌아보지 않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통제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올 정도로만 멈췄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틈 너머로 누군가 서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 각도만으로도 거기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이상하리만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통제실 안에 있는 모든 CCTV 모니터의 화면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를 비추던 화면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서쪽 병동 5층 복도 같은 장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등을 돌린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회색 장갑, 천천히 고개를 숙인 자세. 그 모습은 거울처럼 익숙했습니다. 그는 바로 지금 통제실 의자에 앉아있는 저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복도 한가운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화면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표시된 시각. 01234 저는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현실은 아직 새벽 2시 8분을 조금 넘긴 상태였습니다. 모니터는 현실보다 이미 2분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서쪽 병동의 CCTV는 앞으로 일어날 장면을 먼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열려있던 통제실 문은 어느새 다시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길게 이어진 복도는 병원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적막했습니다. 바닥에는 제 발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바로 앞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A4 용지를 반으로 접은 메모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분명 없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을 믿지 말고 순서를 믿어. 또 제 글씨였습니다. 아니, 제 글씨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점 하나, 획 하나까지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쓴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 행정과장에게 연락해 CCTV 시스템 전체를 강제로 종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어차피 철거 예정이니 기록만 백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허락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만 유지하고 다 끄세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모든 일이 CCTV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 시스템을 끄는 순간 끝날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오전 내내 백업 작업을 마친 뒤 오후 3시 메인 서버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종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스템을 종료하시겠습니까? 확인. 펜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모니터가 하나씩 꺼졌습니다. 서버실의 LED도 차례로 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전원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전체 CCTV는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제실로 돌아온 저는 습관처럼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화면은 검게 변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쪽 병동 화면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진 시스템에서 단 하나의 화면만 살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시간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흐르고 있은 명일 21. 전원이 없는 장비가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블을 직접 뽑았습니다.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 검은 화면 위로 희미하게 영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원 표시등은 꺼져 있는데 화면만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기계를 상대하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박 반장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도 시스템을 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시설팀 선임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표 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가 기록에서 없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에서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의미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철거 업체에서 마지막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명단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설관리 담당 김도윤.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누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 기사님, 여기 근무하셨습니까?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시설관리였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 기록에는 없습니다. 저는 직원증을 보여줬습니다. 출입카드를 보여줬습니다. 급여 명세서도 휴대전화에서 꺼냈습니다. 그제야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전산에는 정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여러 부서를 돌아다녔습니다. 인사팀, 총무팀, 시설팀. 어느 기록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저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문서만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5차 기록 6분 58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분 34초. 그 숫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니터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메모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믿지 말고 순서를 믿어. 순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화면을 먼저 확인하고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이 CCTV였습니다. 혹시 그 순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보지 않고 직접 확인하기로 무전기를 챙기고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서쪽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번호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만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 저는 삭제했습니다. 몇 걸음 더 걸었습니다. 다시 진동. 아직 늦지 않았다. 저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복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기는 전날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탁, 탁. 잠시 멈춤. 탁. 그 리듬이 이상하게 심장 박동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CCTV를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메모대로, 기록보다 순서를 믿기로 했습니다. 복도 중간쯤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기사, 박 반장이었습니다. 분명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뒤돌아보려다가 멈췄습니다. 카드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화면보다 먼저 움직이지 마. 그리고 메모, 순서를 믿어. 무언가가 저를 계속 뒤돌아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등 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가까웠습니다. 도윤 씨. 이번에는 어머님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기 좀 봐.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여 초가 흘렀을까. 모든 소리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병원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벽에 설치된 오래된 벽시계가 처음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침이 한 칸, 또 한 칸, 그리고 정확히 7분 34초를 가리키는 순간 천장에 설치된 꺼져 있어야 할 모든 CCTV의 빨간 녹화 표시등이 복도 전체에서 동시에 켜졌습니다. 빨간 불빛은 하나둘 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천장에 설치된 CCTV 20대 가까이가 거의 동시에 붉은 점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이 차단된 장비였습니다. 메인 서버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전원 케이블을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녹화 표시등은 살아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들이 긴 복도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자 마치 천장 전체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껐습니다. 빛을 끄면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CCTV의 작은 붉은 불빛만으로도 충분히 밝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설관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점검했던 카메라들. 저는 늘 카메라가 사람을 바라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가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공구 가방, 제 것이었습니다. 분명 통제실 책상 밑에 두고 나온 가방이었습니다. 지퍼 손잡이에 달린 노란 절연 테이프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늘 가지고 다니던 공구 대신 낡은 캠코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소형 디지털 캠코더였습니다. 배터리도 없는데 액정이 켜져 있었습니다. 재생 화면이 자동으로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시설관리 명찰, 제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잠 못 잔 사람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절대로 CCTV를 끄려고 하지 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꺼도 소용없어. 그는 뒤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를 경계하는 사람처럼. 기록은 기계에 남는 게 아니야. 순간 화면에 심한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시 선명해졌을 때 저는 해서 캠코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 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보다 10살쯤 더 늙은 머리 양옆이 희끗해진 하지만 분명 제 얼굴이었습니다. 영상 속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 영상이 끊겼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액정이 꺼졌습니다. 아무리 전원 버튼을 눌러도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구 가방을 들고 통제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빠져나오는 동안 이상한 점을 하나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하나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따라오던 늦은 발소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통제실 문을 열자 박 반장이 놀란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김 기사님,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반장님, 저는 캠코더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그는 캠코더를 봤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서쪽 병동에서. 그는 한참 동안 캠코더를 만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전에 있던 시설팀장이 가지고 다니던 겁니다. 시설팀장? 성함이.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김도연.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됐습니다. 직원 명부에서 연필로 지워진 이름. 김. 또 끝까지 읽히지 않았던 이름.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박 반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직했습니다. 그 뒤는요? 모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은 있었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사직한 뒤에도. 그는 통제실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CCTV에 계속 찍혔다고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록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1년 전 CCTV 시간 오차, 사라진 보고서, 기록 보관구역 비육소, 삭제된 직원 명단, 미래 날짜의 영상, 그리고 제 얼굴을 한 남자,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은 메모였습니다. 기록을 믿지 말고 순서를 믿어. 그 말의 의미를 아직도 몰랐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철거 하루 전 마지막 밤, 저는 통제실에서 마지막으로 오차를 확인했습니다. 7분 31초, 이제 단 3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화면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현실만 믿기로 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통제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똑 3번. 박 반장과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손잡이에 닿는 순간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출입카드였습니다. 카드가 바닥에 떨어지며 뒤집혔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절대로 화면보다 먼저 움직이지 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시간을 확인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2시 20분 33초. 다음 순간 34초. 그 숫자를 보는 동시에 통제실 벽에 걸린 모든 시계가 손목시계도 전자시계도 벽시계도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박 반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김 기사님, 이번에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밖은 조용했습니다. 몇 초 뒤 같은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그 목소리는 이번에는 문 밖이 아니라 제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박 반장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목덜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지만 억지로 시선을 문에 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순간일수록 가장 먼저 확인하면 안 된다는 것. 잠시 뒤, 등 뒤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끝까지 돌아보지 마.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 반장의 목소리였지만 훨씬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겨우 입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CCTV의 시간 오차 7분 34초,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화면, 제 글씨로 적힌 메모, 삭제된 기록, 기록에서 사라진 사람, 그리고 계속 반복되던 한 문장. 기록을 믿지 말고 순서를 믿어. 그 순간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사건을 영상으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림자를 봤을 때도, 발소리를 들었을 때도, 문이 닫혔을 때도 저는 늘 먼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현실을 경험한 뒤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먼저 보고 현실을 따라갔습니다. 그 병원의 CCTV는 미래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행동이 결국 기록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 속 사람이 멈추면 저도 멈췄고, 화면 속 사람이 걸으면 저도 걸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확인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록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미래는 예언이 아니라 유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문손잡이에서 뗐습니다. 문 밖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똑. 이번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복도 어딘가에서 무언가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이어 병원 전체의 비상등이 한 번에 꺼졌습니다. 통제실도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오직 꺼져 있던 CCTV 모니터 하나만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상하게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더 보고 싶어집니다. 결국 시선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모니터 한쪽 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서쪽 병동 복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한가운데 등을 돌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몸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질 때처럼 형체가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몇 초 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니터는 검게 꺼졌습니다. 다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전체가 완전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철거업체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연락이 되지 않아 모두 저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제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박 반장은 경비실에서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 있었네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는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통제실에 안 계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새벽 2시쯤부터 찾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CCTV 서버를 가리켰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전원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백업 파일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했습니다. 통제실 카메라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20분, 화면 속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뒤 약 7분 동안 통제실에는 단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27분 34초, 화면 오른쪽에서 제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는 단 한 번도 통제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제가 7분 동안 사라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7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병원은 예정대로 철거됐습니다. 건물은 2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물류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끝으로 시설 관리 일을 그만뒀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옮겼고 가능하면 CCTV와 관련된 일은 피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사실만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상했던 것은 귀신도 아니었고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억보다 기록을 더 믿습니다. 영상, 사진, 출입 기록, 시간, 모두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록과 다른 현실을 만났을 때도 현실을 의심했습니다. 그 병원이 저에게 남긴 가장 큰 후유증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엘리베이터 CCTV에 제 모습이 찍혀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먼저 봅니다. 주차장 출입 기록이 몇 초만 달라도 다시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사진의 촬영 시간이 이상하면 한참 동안 이유를 찾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꼼꼼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저는 아직도 기록을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몇 달 전 우연히 그 병원이 있던 자리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차를 세웠는데 길 건너 물류센터 외벽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점검용 작은 화면이 잠깐 켜졌습니다. 보통은 카메라 각도를 확인하는 테스트 화면입니다. 불과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화면 속에는 물류센터 주차장이 아니라 낡은 병원 서쪽 병동 복도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도 희미한 형광등도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복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회색 작업복을 입고 오른손에는 낡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을 때는 평범한 주차장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그 길을 다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폐쇄된 병원에서 정말 무서운 일을 겪은 적이 있었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만 합니다. 무서웠던 건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저는 꼭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제가 본 것이 사실인지보다 제가 믿은 기록이 정말 제 것이었는지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